안녕하세요. 대기업의 한중입니다. 자, 오늘 상신 EDP가 최근까지 주가 조정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 하락 구간이 오히려 좀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내용으로 오늘 영상 촬영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24년도 하반기와 25년도 이슈를 좀 말씀을 드려볼 거고요. 사실 뭐 상신 EDP의 주주분들이라면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들을 가지고 이 상신 EDP의 필수 투자 포인트는 과연 어떤 것일지 함께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나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정보, 이러한 것보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 사업 보고서와 분기 보고서, 아니면 뭐 반기 보고서, 그 하나로 봤을 때만 해도, 투자 포인트를 쉽게 찾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좀 말씀을 드려 볼 거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내용 체크하시면서 본인이 얼마나 이 상신 EDP에 관련해서 많이 알고 있는지,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른 것은 없는지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트적인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도 오늘 영상에서 다 말씀을 드릴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분기 보고서를 좀 볼 겁니다. 해당 내용은 이제 2분기 반기 보고서를 좀 가지고 왔는데, 현재 실적 시즌이 이제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곧 있으면은 3분기 실적이 나옵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어떠한 부분들을 좀 봐야 할지, 그 내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투자 포인트가 사실 이런 데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면서 어떠한 이슈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생산 설비 쪽을 보면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생산 능력, 즉 캐파와 그리고 생산 실적, 그리고 가동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반기 보고서에 있어서 이 가동률을 좀 살펴보면은, 지금 이쪽 보이시죠? 이쪽 보시면은 22년도, 23년도, 24년도 이렇게 가면서 이 생산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생산할 수 있는 물량들이 적어지고 있다는 건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뭘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전기차의 캐즈입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전기차 판매량이 축소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배터리 판매량 역시 축소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르면은 이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역시 생산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률 역시, 이 공장의 가동률 역시 축소하게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여기서 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가동률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뭐 매출이라던가 이러한 부분들이 현저히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이 가동률이 과연 늘어나는가? 그 부분을 좀 봐야겠죠. 이 가동률이 늘어나는 시점이 이 배터리에 대한 판매량이라던가 전기차 캐즘에 관련해서 해소가 되는 시점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뭐 물론 이 가동률 자체는 사실 실적이 나오고 나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후행성이긴 합니다. 근데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3분기 실적이 나왔을 때 과연 가동률이 좀 올라가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보면 될 것 같고, 원형과 이 각형 캔에 대해서 가동률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꾸준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이랑 이런 거를 좀 봤을 때 원형 캔과 현재 중대형 각형 캔의 매출 비중이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보면은 원형 캔에서 한 1,300억 정도, 그리고 각형 캔에서 1,300억 정도, 비슷하게 지금 계속해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각형 캔 같은 경우는 매출이 꾸준히 좀 증대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원형캔 같은 경우는 매출이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기 보고서 기준으로 봤을 때 630억, 670억 정도 나온 것을 고려해 보면은 3분기와 4분기 크게
특이사항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일부 매출 성장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최근 들어서 삼성 SDI 쪽의 성장률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봐야 되고, 2025년도에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감안을 해봤을 때 앞으로의 성장성은 계속해서 좀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유추를 좀 해볼 수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진행하고 있는 사업 부분에 있어서 좀 이슈랑 함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각형 캔 관련해서 이게 이제 중대형 캔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뭐 ESS라던가 전기자동차에 꾸준히 납품이 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삼성 SDI가 메인 고객이면서 현재 20개의 모델을 개발을 완료를 하고 지속적으로 10개 모델의 납품이 이어지고 있다 라고 나와 있는데, 사실 각형 배터리에 대한 캔, 이 부분의 매출은 사실 각형 캔 같은 경우는 이 상신 EDP의 매출 90%가 삼성 SDI에서 나옵니다. 자, 근데 오늘 나온 이슈죠. 오늘 나온 이슈에 삼성 SDI가 어디에 납품을 하기로 했죠? 제네시스죠. 제네시스가 원래 삼성 SDI의 배터리를 쓰지 않았었습니다. SK온이랑 LG 에너솔루션의 파우치 폼팩터의 배터리를 사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이제 제네시스의 GV90에 이 삼성 SDI의 각형 배터리를 쓰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아직까지는 사실 이 제네시스 GV90이 이 컨셉카까지만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정확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25년도 말쯤 생산을 출시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튼 이렇게 계속 삼성 SDI의 뭔가 이런 포트폴리오가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호재성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고, 연간 대략적으로 한 2만 대 정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사실 크게 반영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는 사실 이슈가 충분히 써먹을 수 있는 내용들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내려보면 이제 원형 캔 관련해서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여기에는 2170 관련해서 나와 있는 상황인데, 당사에서도 이제 언급을 했듯이 3세대 대형 캔인 이 46파이 개발 후에 자동차에 적극적으로 쓰이게 된다라고 한다면 매출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어디죠? 삼성 SDI죠. 사실 이 삼성 SDI에 대해서 이슈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부품주들은 떠오르는 게 무조건 세 가지가 나와야 합니다. 이 상신 EDP, 그리고 상하 프로테크, 그리고 이제 신흥 SEC, 이렇게는 사실 무조건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캔 케이스를 위주로 이제 납품을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원형 배터리 관련해서도 46파이 관련해서도 삼성 SDI가 1년 앞당긴 25년도 초에 현재 양산이 지금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양산을 진행을 하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출이 바로 반영이 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사실 이 상신 EDP나 이러한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수주라는 게 사실 딱히 없어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단순히 이제 수주를 받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제품이 이제 생산부터 제품 출고까지 3, 4일이면 사실 충분하기 때문에 이 주간 발주만으로도 이 고객이 필요한 제품의 납기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주 관련해서는 사실 없기 때문에 기존에 뭔가 수주를 보고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삼성 SDI가 양산이 진행이 됐을 때부터 매출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을 참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삼성 SDI가의 이 46파에 관련해서는 현재 얘기가 나왔었던 곳이 이제 BMW와 어디죠? 제너럴 모터스, GM이죠. 그 외에도 이제 현재 다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GM이랑은 사실 그 인디애나주에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4680 관련해서 배터리를 좀 대응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26년도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당겨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물론 어
그 전방 산업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부분은 일정 부분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냥 참고만 일단은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CID인데, 현재 이 삼성 SDI 쪽에다가 CID를 지금 납품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상신 EDP가. 근데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 원형 CID 관련해서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CID 같은 경우는 전류 차단 장치입니다. 이거는 제가 CID 기업들 말씀드릴 때마다 좀 꾸준히 말씀을 드려 왔었는데, 2170 같은 경우, 기존에 사용을 하던 2170 같은 경우는 CID가 이제 상단에만 하나만 들어갑니다. 근데 46파이나 4680, 이 원통형 배터리 46 폼팩터 같은 경우는 상단과 하단에 두 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부분 중에 하나이고, 그리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46 시리즈 관련해서 이제 25년도 초에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캔 케이스 매출 비중과 그리고 이 CID 매출 비중이 좀 함께 반영이 되면서 매출에 좀 크게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매출 증대가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사실 이렇다 할 폭발적인 매출 성장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를 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부품주들은 사실 자동차 부품주들은 영업이익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사실 OPM 같은 경우가 굉장히 낮은데 뭐 4%에서 많으면 6% 정도 원래 나옵니다. 근데 상신 EDP 같은 경우는 1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주가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현재 금일 종가 기준으로 해서 1,900원을 지금 찍고 주가가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BPS가 1,900, 대략 50원이에요. 1,950원이면은 현재 BPS보다 현재 주가가 더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조정이 나온다라던가, 아니면은 이 엔벨로프 선을 뭔가 터치를 한다라던가, 이러한 과대낙폭 구간이 한번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오히려 그 구간들이 기회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현재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춤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신 EDP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에 나오는 실적 부분들, 그리고 공장 가동률, 이러한 부분들을 바라봤을 때 뭔가 실적 성장이 좀 더 나오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조금은 빠르게 좀 회복세를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다만 이제 오랜 기간 횡보를 해왔던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 위로, 그러니까 박스권을 형성을 했었던 구간에서 매물대가 좀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물량들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일부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다? 거래량이 좀 폭발적으로 나와줘야 합니다. 주가 상승이 나오기 직전부터 이제 거래량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 박스권을 좀 형성을 하면서 물량을 소화했을 때도 주가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주가 상승, 이러한 부분들을 보여주면서 물량을 좀 체크를 하면서 소화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었는데, 이후 이제 다시 이번 주가 상승이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고 하면은 이러한 패턴들이 좀 꾸준히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늘어나는지, 이 거래 대금이 늘어나는지, 수급이 붙는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었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투자 아이디어들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이 생각을 했었던 내용들, 아니면 뭐 기술적 분석들이라던가 그러한 부분들을 좀 더해서 앞으로의 이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 대응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오늘은 간단히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신 EDP의 반기 보고서를 보면서 이슈라던가 우리가 앞으로 봐야 되는 필수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그리고 차트적인 부분들, 그리고 현재 이 상신 EDP가 좀 저평가를 받고 있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으니까요. 여러분들 해당 내용들 잘 메모해 두셔서 앞으로 이 상신 EDP 주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영상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